너네들이 이제 제일 먼저 우리 학생부 종합 수시 이 제도가 왜 나왔는지부터 먼저 이해를 합시다. 1980년도 기억하십니까? 기억 안 나죠? 태어나기 전이니까. 1980년도에 사실상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고 그 다음에 이임받았죠. 근데 우리나라가 대졸자를 뽑는데 혈안이 돼 있는 상황이 됐었는데 과외라는 게 굉장히 성행을 했어요. 쿠데타를 통해서 대통령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민심을 잡기 위해서 했던 첫 번째 행동이 뭐냐면 소득 불균형의 원인인 취업 불균형, 학벌 불균형을 막자라는 거였어요. 옛날에는 막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공부하는 건데 이제 돈 있는 애들은 과외를 하니까 수능 한 방으로 끝났거든요. 고등학교 1, 2, 3학년 때는 폐쇄 애들을 잡고 그 다음에 수능 한 방으로 인생이 역전됐어요. 학력고사라 부르죠. 수학능력 시험이 아니라.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과외 금지령이 내렸고 과외가 음성적으로 바뀌었어요. 이 이후에는 조금 숨통을 트여주니까 학원업이라는 게 나왔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강남 8학군, 그러니까 명문학교에 대한 그쪽이 더 강화됐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전체 평준화를 시켰죠. 비평준화였다 평준화잖아요. 뺑뺑이로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자사고, 자공고, 영재고, 과학고로 다 몰리게 된 명문학교라는 개념으로. 이거는 솔직히 대학 진학률이 훨씬 더 높은 건 사실이에요. 상위 대학의 진학률이. 그래서 지금 이거를 잡겠다고 해서 어느 누구도 낮은 학교에 있어도 기회를 균등하게 주겠다 해서 나온 제도가 수시제도입니다. 원래 입학 사정관제라고 하는 건데 이 수시제도가 나타나면서 30%였던 게 계속 민심을 얻기 위해서 꾸준하게 진행한 게 지금 현재 70%가 됐거든요. 대학을 가는 너네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수시제도를 이용하려는 건. 근데 문제는 우선 보내고 보자라는 심리가 팽배하다 보니까 학원에서 마케팅을 희한하게 합니다. 자, 제가 이건 솔직하게 모든 데이터를 기준으로 일반고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나중에 이걸 유튜브에 올릴 수도 있어요. 우선은 학생부 종합 같은 경우는 스카이 계열, 의대 계열 같은 경우는 올 1 또는 1점대 초반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2점대 한 2.7 정도, 2.37 요 안에 있다면 학생부 종합으로 서울권에 있는 대학교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도합 3등급이 넘어가는 친구들이 노릴 수 있는 전형은 논술 전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수리 논술만 6개거든요. 보통은. 근데 넣다 보니까 과학 논술을 넣으면 좀 더 높은 대학을 쓸 수 있거나 과를 쓸 수 있는 경향이 있어요. 이걸 학원들에서 역용합니다. 어떻게 역용하냐면 그런 대표적인 사례들을 갖고 와요. 넣었을 때 문 닫고 들어가는 애들의 폭은 아무도 모르거든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내 주변에 뭐 한 3등급 이하인데 들어간 애들이 있다. 가능한 얘기죠. 수시제도의 특징은 뭐냐면 문을 열고 들어가는 애는 확실하게 대략 알아요. 근데 문을 닫고 들어가는 애는 확실하게 몰라요. 이걸 학원들에서 역용합니다. 과탐 논술에 들어갈 때 알아두셔야 될 점을 설명할게요. 수리 논술은 6월달 이후에 준비하셔도 늦지 않아요. 과탐 논술에 필요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수리 논술은 수학을 배우죠. 어쨌든 계속. 맞죠? 과탐 논술은 과탐 들어가는데 너네가 투과목을 해야 되는데 원과목도 토했는데 투과목에선 피똥 싸겠죠? 내신을 보통 어떻게 하죠? 퇴. 맞죠? 2학년 때는 원과목 배웠죠? 3학년 때는 뭐 배워요? 투과목 배우죠? 과탐 논술 쓰려면 학교가 타겟팅이 돼 있어야 되고요. 이 학교 나 가. 이 학교 가. 이과 가. 이게 있어야 되고요. 내신으로 투과목을 하고 있는 애들이라면 과학 논술 한번 써볼 만해요. 이과생들이 3학년 때 갔는데 아무리 봐도 가닥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5등급 대가 많아서. 그럼 뭐 해야 될까? 정시 준비해야 되겠죠. 맞죠? 수학은 한 3 정도까지 올릴 수 있다면 수리 논술 몇 개 넣어놓고 최저 없는 걸로. 그리고 또 하나 할 게 많을 거예요. 할 게 많을 거예요. 미친 듯이 많을 거예요. 알아요. 근데 줄이지 말고 버텨. 지금 안 버티면 할 게 많다고 내려놓잖아? 그럼 편할 거야, 몸은. 마음이 되게 불편해질 거야. 그리고 그 몇 달 후에 또다시 불편해져.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불안해져. 한 1년만 버티면 돼요. 1년만. 정시는 놓지 말라고. 정시 문제 풀고 있는 거 매주 했던 거는 놓지 마. 웬만하면 놓지 마. 일주 전만 빼놓고 웬만하면 놓지 말고. 너네는 뭐야? 너네는 고3이야. 고2까지는 학생, 아 귀여워요. 어리네. 막 이러는데 너네 이제 고3 되지. 맞지? 내가 항상 농담으로 가서 산에는 산삼, 바다에는 해삼, 들에는 고3. 사람이 아니야. 알겠어? 사람이 아니니까 마음을 좀 굳건하게 먹으셔야 돼요. 내가 너네들 사람 취급 안 하겠다는 게 힘들면 와서 자꾸 상담을 하셔야 돼. 그리고 이렇게 불안할 때 학원들에서 계속 뭔가 막 속삭일 거예요. 뭐가 중요하네. 이과생은 수리하고 과탐이에요. 그리고 지금 수능 과목 과탐 못 정하신 분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니네가 땡기는 걸 해야 돼. 중간에 바꾸더라도 니네가 땡기는 걸 해야 된다고. 책을 안 펴봐. 엄두가 안 나. 알겠어요? 이게 누군가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평소에 할 때는 취미로 할 때는 재밌었는데
막상 이걸 업으로 하려니까 일이 된다고. 지금 너네 공부가 전까지는, 솔직히 이번 고등학교 2학년 기말고사까지는 취미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고등학생을 취미로 하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번 기말고사 끝나면 취미예요, 업이에요? 업이죠. 맞죠? 진짜 돌아버릴 거야. 너무 하기 싫어서. 인간 심리라는 거 정말 무시 못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취미로 하자고. 땡기는 거. 가장 좋은 조합은 뭐 있죠? 지구과학. 맞죠? 근데 지구과학 1등급 컷이 내가 보기엔 내년에는 50점이야. 너무 쉬워졌어. 이번 모의고사나 이번 물리랑 비교하시면 안 돼요. 물리는 더 쉬워졌고요. 지구과학은 개 쉬워졌고요. 그래서 등급 컷이 다 상향될 거예요. 재수생들이 눈에 불을 켜고 있어요. 이번에 보세요. 저희 뭐 수능 보고 온 고3 애들 보면 저한테 전화하는데 선생님 제가 수능 끝날 꼭 전화할게요. 전화기를 딱 들었는데 조용하죠. 네. 그리고 구독자가 들어요. 자, 요거만 좀 잘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땡기는 거 하세요. 알겠어요? 누구도 너네들한테 책임지라고 안 해. 그 책임 니네가 쥐고 있어 지금 마음으로. 알겠어요? 괴로운 거 정상이다. 그럼 괴로우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괴로워해. 괜찮아. 알겠죠? 괴로워하면서 해야지 할 거. 맞죠? 울면서 해야죠. 울면서 너무 공부하기 싫은데 하세요. 알겠어요? 위로를 받고 싶으면 와요. 그 댓글 달면 내가 개소리 하지 말라 그러는데 내 제자들한테는 제가 되게 따뜻하게 해요. 왜냐면 옆에서 힘든 거 보잖아. 알겠어요? 예.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자, 이 영상은 잘라야 되겠다. 잠깐만. 이거 올릴 수 있나 모르겠다. 근데 잠깐만.